질문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하고 이후에 사연을 조금 봤으면 합니다. 그쵸. 의욕이 너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짓눌린 거죠. 번아웃 상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얻고 해야 되는 게 반복돼야 되는데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얻는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 질문을 주신 거라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의욕이 없어진 이유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번아웃이라 그러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내가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얻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삶에서의 즐거움이나 삶에서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일만 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라면 내가 우울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삶의 우울함이나 슬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뭘 할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하자니 어차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는 삶의 의욕을 가질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불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 버리면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강의 말미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문을 계속 조금 해주시죠. 사연을 한 2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입니다. 최근 불안감과 우울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놀러도 가고 하는 일상을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렇지 못하네요. 수업도 집에서만 듣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했던 대학 생활과는 너무 다르니 실망도 크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니 쓸쓸하고 우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위에선 벌써 취업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남들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가 이렇게 걱정되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지금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가 제대로 된 학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선후배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친구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학업은 뭔가 온라인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대학에서의 수업인 건지 아니면 무슨 고등학교 연장선상으로 인강을 듣고 있는 건지 상당히 애매하죠. 이 사연을 주신 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저의 삶에서의 뭐랄까요, 처방전 코멘트는 우선 혼자 있는 걸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혼자 있게 되면, 이 상황에서 혼자 있게 되면요, 내 삶은 더 소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제일 큰 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일 큰 게 우리 사회적인 위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예전처럼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만나는 건 힘들어졌죠. 하지만 1대1 만나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혹은 내가 예전부터 만났던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SNS상으로도 소통을 하고, 그리고 1대1이나 소그룹으로 계속 모임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게 나만 힘들게 아니라 남도 같이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요, 훈련소 생활 혼자선 절대로 못해요. 우리가 다 같이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전에 못했던 신체적으로 힘든 과정들도 같이 겪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대학생이 혼자서 이런 상황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같이 힘들어한다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업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들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선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영어가 됐던 자격증이 됐던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 없이 취직할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막연하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나는 압도당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좀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물론 지금 대학교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당장 눈앞에 졸업이 있는 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올해의 목표가 뭔지에 대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위에서부터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적인 사연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아까 전에 의욕이 없으신 분과 똑같은 분이시죠? 2학년이 끝나고 학과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재수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니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문제라고 하시네요. 괜히 다시 본다고 해서 집단 감염도 걱정이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도움을 어디서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학교를 간두고 나니까 부모님도 안 좋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일단은 재수를 준비하는 중이신 것 같아요. 결정을 하신 거죠.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 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요. 우리 삶에서 결단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결단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옵션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어놓고 밀어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집중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과 유사하게라도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쪽에 자꾸 눈이 돌아가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영역에 자꾸 눈이 돌아가게 되면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걸 하자니 이쪽에 있는 장점이 눈에 보이고 이걸 계속하자니 여기서의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된다면 이걸 미련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금 이분도 재수를 선택을 하셨는데 자꾸 재수가 아닌 다른 영역에 눈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노이로제, 신경증이라는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고민의 시간은 길면 좋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죠. 하지만 내가 재수를 선택했을 초기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길지 않는 시간을 정하세요. 제가 볼 때 이건 시간이 길면 안 좋아요. 한 일주일 정도라도.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인 거죠.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 딱 일주일간 고민을 하세요. 다시 복학을 할 건지 재수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재수를 할 때의 장점 단점과 복학을 할 때의 장점 단점을 다 적으셔야 돼요. 머리 안으로 생각하면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적은 걸 바탕으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도 하셔야 돼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딱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하나를 딱 정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반대편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결단한 거대로 올 한 해는 적어도 올 한 해는 내가 결단한 거대로 가겠다라고 정하셔야지 내 미련이라는 게 없어지고 의욕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생겨요. 내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가도 좋을 것 같고 이러면 내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의욕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른 사연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직접 주신 사연을 이야기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슬슬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정신과 의사지만 고충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불안이 있죠. 저도 인간인데요. 저도 힘들 때가 있죠. 저도 지칠 때가 있고 저 역시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때에 따라서는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항상 진료를 볼 때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 아니에요. 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걸 단순하게 밥벌이로 생각을 하든 스트레스로 생각을 하든 압박이나 좌절로만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에너지를 잃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역할이 있으시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직업적인 역할일 수도 있고 대인 관계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죠. 그 모든 역할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질 거냐는 참 중요하죠. 어차피 그 역할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내가 또 선택한 역할이죠. 근데 그 역할, 내가 선택한 역할을 내가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삶은, 우리의 건강은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이든 사회적인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있어서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나 좌절이나 밥벌이로만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은 점점 더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역할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 역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싶어서 시작했겠죠. 이 역할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의미, 정체성, 그리고 사명감,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 역시 있죠. 보람도 있죠.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역할들을 할 때 힘들 때도 있지만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보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받고 좌절도 때로는 하지만 또 그걸 극복하기도 하죠. 거기서 내가 뭘 선택적으로 기억할 거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부정적인 걸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역할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고갈되어 갈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선택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들을 계속 더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게 나의 삶의 긍정성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침체되고 또 분명 불안을 자극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터널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캄캄한 어두움이었다면 이제는 출구의 빛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삶의 의미를 더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거 합성 아닙니다. 저 실제로 펭수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펭수에 나와서 펭수의 정신 감정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펭수를 감정한 건지 펭수가 저를 감정한 건지 조금 애매모호한 역할이 되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펭수가 저를 정말 많이 위로를 해줬죠. 저의 오늘 강연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삶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진달래 프로젝트가 아마 지금 그 다음에도 마음 건강과 관련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3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의 마음 건강, 마음 다스리기에 대한 주제를 했고요. 예, 그리고 3가지 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는 이제 자존감과 관련된, 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강의는 우리 애들,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또 한 강연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비울 것인지, 명상과 관련된 강연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똑같은 채널, 서초 평원 프로젝트죠, 이게. 이 채널에서 7월 15일 목요일, 7월 22일 목요일, 7월 29일 목요일 다 일주 간격으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세 개 강의 중에 2개는 제가 하고요. 또 1개는 이제 신재현 선생님이라고 또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이 같이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서초구청에서 운영하는 더 진달래 프로젝트 마음 건강과 관련된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으로 하지만 이걸 또 편집본으로 해서 또 제가 알기로 서초구청 채널에 올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것들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마음 다스리기 강연 마치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